인문적 소양 그러면 무슨 뭐 인문학을 해야 된다. 인문학? 그러면 야, 그 어려운 걸 왜 하냐? 뭐 순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뭐 플라톤의 국가론, 아이고 그건 철학자는 하지. 동양어로 오면 주역, 논어, 맹자, 그래 하냐 어렵게. 인문적 소양은 인문학적 소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아니고 인문적 소양이에요. 인문적 소양. 이거 무슨 인자입니까? 사람 인자. 이거 무슨 문자예요, 이거? 그럴문, 그러죠? 이거 원래 문이 문자입니다. 문이 있죠? 문이 문자예요. 나중에 이자가 생겼지만은 문이 문자로. 이게 원래 문이 문자예요. 그러니까 인문적 소양이라는 것은 당신에게서 사람의 무늬가 나타나야 된다. 당신에게서 사람의 색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색채, 권력의 색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인문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구로 인문학을 하는 거지, 인문학적 소양이라 그러면 잘 몰라. 그러니까 인문적 소양이라는 게 사람 냄새가 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다단계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받는 것은 사람 무늬가 안 나타나고 거기서 돈 무늬가 나타나. 돈 냄새가 나, 돈 냄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천박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한 개인의 품격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인격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인격이라고 불러요. 한 개인의 품격을 인격. 국가의 품격을 우리는 국격. 그런 말 들어봤죠? 국격. 여기다 나라만 붙이면 되죠. 국격. 그런데 각 나라마다 아주 굉장히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있고 어떤 나라나 시정 자폐가 있고 그래요. 회사도 뭐가 있겠어요? 회사도 사격이 있겠죠. 그렇죠? 회사에 격이 있어요. 사격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도 사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회사에도 인격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삼성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진짜 엘리트 사원이 있는가 하면 거기도 아주 오만 잡탕 같은 놈이 있을 거라고. 구글에도 그렇고 애플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교양과 양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삼성에 근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단은 어이구 괜찮은 회사에 근무하시네? 다시 말하면 삼성이라는 회사의 사격이 그 사람까지 높여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사격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격을. 그러면 사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야. 이제 지난주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설득산업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객과 새로운 사업자를 설득해서 들어오게 하지 못하면 이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설득의 수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23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이 세 가지다 하는 걸 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학자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 맞다. 지금 미국에서 경영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임상 연구를 한 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과 딱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두 번째가 파토스. 세 번째가 에토스입니다. 자, 그런데 로고스는 라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이성에 호소하고 논리적 설명을 통해서 설득하는 게 로고스예요.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 아무리 로고스, 파토스가 영향을 미쳐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하고 인간의 문이 여기에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인간의 감수성. 이것은 감정이입 능력과 연결됩니다. 엠퍼시.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려운 걸 보고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날에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싶고 상대방이 슬프면 내가 슬퍼지고 기쁘면 나도 기뻐지고 하는 게 엠퍼시의 감정이입 능력 또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르는 게 인문이에요. 상대방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자식 배가 고프건 말건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감수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감수성을 높이는 게 사격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인문적 소양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 감각을 높여주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문호를 아시죠? 톨스토이. 세계 최고의 문인 중에 한 분입니다.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Wise Thought for Everyday라는 책인데 일상생활에서의 현명한 생각들. 그러니까 일종의 수상록인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묵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일기체로 쑥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를 번역하지 않고 이 중에 핵심만 골라가지고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그래가지고 아주 얇은 책으로 번역되어 있어 나오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365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톨스토이는 현재다. 그래서 현재.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순간적인 것들이 합해져서 이 평생이라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를 살지도 않고 미래를 살지도 않는다. 그 톨스토이 책이 계속 설명됩니다. 단지 현재를 살 뿐이다. 그래서 현재의 집합이 평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톨스토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 안 보셨네. 통 안 보셨어. 뭐 보실 필요 없어요. 그 핵심 내용이 요거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 누가 가장 중요한가? 톨스토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현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냥 주장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동의해요. 현자들이. 즉 현재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이 시간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다시는 이 시간은 오지 않거든요. 지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강의하는 일이고 여러 사장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는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남편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갔다 오면 다리를 분질러 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분질러 놓건 붙여놓건 그건 지금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가장 중요한가?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죠. 제가 군대에서 보면은 쫄병들 중에 되게 농땡이가 있어. 야, 임마, 너 왜 농땡이 피워, 임마? 아, 저 사회 나가면 잘할 겁니다. 그 자식은 사회 나가도 농땡이 피워. 절대로 현재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요, 미래 잘할 수가 없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현재도 잘못하고 미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FM에서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심합력, 동반성장, 저 오른쪽에 보시면 자장격지, 휴수동행, 굉장히 중요한 말. 휴수동행, 손잡고 같이 가자요. 같이 가자. 여기 시경에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고상한 말이에요. 시경에 있는 말이에요. 시경. 북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같이 손잡고 가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다시 말하면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가치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결코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자본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원의 우리 미팅 시작하기 전에 외쳤던 사원 결론이 겸손이 섬긴다란 말이에요. 겸손은 본질적 가치입니다. 도구적 가치가 아니에요. 겸손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예요. 겸손은 인사 잘하고 무슨 웃고 하는 게 겸손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이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그래요. 자, PPT를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지금까지 로고스, 이성에 호소하는 게 설득의 10%라고 그랬어요. 파토스, 감성에 호소하는 게 설득의 30%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품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인 신뢰감이 60%예요. 그런데 야, 로고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 그게 아니에요. 로고스와 인간적 신뢰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횡설수설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것은. 그래서 인간적 신뢰감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이 신뢰라는 것은 소위 학자들은 그걸 사회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소셜 캐피탈을, 신뢰.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요 신뢰, 이게 무슨 자예요?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는 신앙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진 게 말이에요, 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 사후적 행동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걸 신이라고 해요. 내가 파트너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을 초빙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나중에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지 주머니 채우려고 그런다. 그건 뭐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는 내가 한 말이 사후적 행동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근데 신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원칙하고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원칙은 프린시플이거든요. 프린시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원칙을 지키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손해 많이 보는데 어르신 사필규정이란 말 아시죠? 처음에는 꼼수 부리는 놈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세상 만사는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사필규정은. 그렇죠? 우리 동양 사상을 2500년간 지배해온 기본적인 윤리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상이라고 통상 부릅니다. 오상 5가지, 요 상자는 요 상자입니다. 5가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걸 오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오상이 뭐냐?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 그렇죠? 갑자기 물어보면 모릅니다. 우리 집에도 요 아파트니까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누르면 누르는데 뒤에서 마누라가 갑자기 우리 집 번호 몇 번이지? 그러면 갑자기 생각 안 나. 이게 몇 번이었더라?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나요. 오상이 인의예지신 들어보셨죠? 예, 인의예지신입니다. 인의예지신, 이걸 오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은 공자의 중심 사상인데 제자들이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제자의 수준에 따라서 말합니다. 공자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 눈높이 교육을 해. 어떤 제자가 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인은 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인은 사람이다. 사람이야, 사람.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면 그것이 마치 내 어려움 같고, 상대방의 즐거운 것을 보면 내 즐거움 같고, 요거거든요. 감수성. 그러니까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인문이에요. 사람의 문의를 그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텐저블, 무형적인 자본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 인의예지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상으로, 예를 들면 신뢰라고 생각합시다. 신뢰가 있는 사람과 신뢰가 없는 사람은 누가 더 돈을 잘 벌겠냐고 말이야. 신뢰가 있는 사람이 훨씬 잘 벌어요. 그렇다면 신뢰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본. 인도 마찬가지죠. 인의예지 신이 전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 인사 잘하고 무슨 웃고 그런 걸 겸손이라는 거래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 겸손하지 않고는 남의 말을 못 들어요. 그렇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거. 이걸 겸손이라 그래. 이 현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보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도 다 이 말 알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철칙으로 통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경을 못 받아요. 아주 조롱을 당한다고요. 다음. 인간은 다른 사람을 존경할 때만 존경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존경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교만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만한 자는 남의 오만을 싫어한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친구들이 많은데 아주 오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오만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오만한 놈도 겸손한 놈을 또 제일 좋아해. 저는 오만하면서 말이지. 또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을 제일 좋아해. 누가 사업을 잘하겠냐고 말이야. 오만한 사람이 잘할까? 겸손한 사람이 잘할까? 그러면 겸손은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아주 건국의 아버지죠. 교활함은 능력 부족에서 생긴다. 능력 부족한 사람이 그 능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교만해져. 에머슨이라는 분이 한 말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낫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 이건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인행 피루아사언이라는 공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 안 했어요. 그렇죠? 반드시. 근데 여기서 삼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세 사람이란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다. 그러니까 어떤 서양의 철학자가 한 말이 있죠.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맞죠? 자기가 아는 것 외에 또 아는 거 있는 분. 딱 맞아요.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러면 아무리 사회적 캐리어가 좋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영문학 박사고 의학 박사고 무슨 저 경제학 박사고 간에
다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만 몰라. 그렇죠? 다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승이에요. 스승. 그런데 공자가 현자 또는 현인이라고 많은 현자 또는 현인이라고 그 사람 현인이다. 그런 말 써요. 그 사람 현자다. 그러면 이 현자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현자가 아니다. 공자가 말하는 현자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에서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을 현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대단히 학력이 높다거나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은 현자를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먼저 한 사람. 그럼 현자에게 배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배추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데 아줌마가 그걸 알면 그 분야에서는 이 아줌마가 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자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나는 배추 농사 짓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인행 필요하사 공자가 하는 말이 세 사람이 가면 여기 세 사람은 꼭 3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사회적 캐리어가 또는 제도권 교육이 어찌됐건 간에 전부 다 내 스승이다.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이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자신이 무지하다를 아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이건 소크라테스 말인데 많은 현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요, 그것이 곧 악이에요. 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도의 한 아주 강력한 왕이 신하에게 물었어요. 알고 저지르는 죄가 더 나쁘냐?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더 나쁘냐? 그러니까 현자가 하는 말이 임금님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더 나쁩니다.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알고 죄를 저지르면 안 들키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도둑질이라도 조금 합니다. 모르고 저지르면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해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무지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근데 동서양의 생각이 똑같죠? 인도의 생각, 한국의 생각, 소크라테스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불법을 하지 말라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회사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왜 몰라요? 교만해서 몰라. 다시 말하면 이런 미팅에 안 나와요. 내가 다 알아. 그런다고? 그러면 강의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왜? 그러거든. 그래, 강의는 못하는데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 거기서 모든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 이건 아주 논어에 있는 말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입니다. 요게 공자의 3대 제자가, 물론 공자는 10대 제자를 언급했지만 가장 가까운 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그 자체인 3대 제자가 있습니다. 안회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건 공자의 학문의 분신이에요. 학문의 분신. 공자보다 무려 30세가 젊은 이 제자인데 공자도 이 제자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만 못하다. 이렇게 자기 제자인데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스승이. 나는 아내만 못하다. 나는 덕에 있어서는 아내만 못하다. 자기 30세 제자인데. 그 다음에 자로라는 제자, 6세 연하입니다. 이건 아주 깡패였거든. 공자를 죽이려고 나타났다가 공자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용기에 있어서는 자로만 못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공이란, 공자를 성인으로 만든 사람이 자공입니다. 아주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번, 아주 장사와 외교의 아주 달인 자공이에요. 자공이 없어서 오늘날 공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스승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는 외교, 언변에 있어서는 자공만 못하다. 자기 제자를 하나하나를 나는 무엇에 있어서는 무엇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런데 왜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장점을 알아주기 때문이지. 알아주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럼 다 스폰서입니다. 혹시 여기 나는 파트너만 해야 되겠다 그런 분 안 계시나? 없죠? 다 스폰서예요. 나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말자는 나보다 무엇에서 더 낫고, 정자는 나보다 무엇에서 더 낫고, 순자는 나보다 무엇에서 더 낫고, 이렇게 해주면 존경을 받아요. 여기 앉아 계시면 쪽팔릴 거 전혀 없어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존경하나? 존경도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언제 관심을 갖느냐? 월천댁이 되면 그때야 관심을 가져. 어떻게 네가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 진작 얘기하지. 얘기했는데 너나 하라고 그랬거든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족이 제일 반대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는 유일한 방법은 월천댁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얼굴 예뻐졌다고 관심 안 갖습니다. 관심 안 가져요. 주머니가 두툼해지면 그때 관심을 가져. 그때 관심을 가져. 자, 서론만 하다 그만뒀는데요. 아무튼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월천댁, 이천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